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제 6번째 이제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죠. 근데 최근에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저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현장에서도요. 이 얘기가 잠깐 거론이 된 바 있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경심 소환조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경심에 대한 소환조사가 몇 차례나 이루어졌습니까? 6회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아침에 많이 보도가 됐던데요. MRI 검사 등을 통해서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제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진단서 제출했습니까? 아직 확인하지는 못해봤습니다. 확인이 안 됐습니까? 아마 수사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확인이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검찰은 이 피의자 정경심에 대한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까? 이것도 다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전부 보고받는 건 아니지만 제가 또 알고 있는 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윤 총장은 일단 조심스럽게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정경심 교수 측이 그 검찰에요. 뇌종양, 뇌경색 진단과 관련해서 입원 증명서라는 걸 검찰에 보냈는데, 자, 김민지 기자, 이게 좀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필수적으로 좀 이것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좀 있어야 할 몇 가지 항목들이 빠졌다, 이런 지적이 나온 건데요. 아, 그렇습니까? 증명서 발급한 의사의 이름이라든지 해당 의사의 면허번호, 또 해당 의사에 소속된 기관의 직인 같은 것들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이제 검찰로서는 또 과는 또 뇌질환과 무관한 정형외과로 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강 상태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좀 다른 해명들을 내놓았긴 했지만 검찰에서는 어쨌든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입원 증명서라는 것을 이제 검찰의 정경심 교수 측에서 제출을 했는데 요약해 보자면 이름과 병명은 있으나 의사, 이름, 면허, 번호, 병원, 명칭 이런 게 다 공란이었다는 것이죠. 없었다는 것이죠. 박 의원님 좀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지난번에 조국 씨 동생이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고 해놓고 이제 영장 발부되면서 나올 때 이 목보호대 하고 나오는 거를 전부 다 보셨을 겁니다. 목보호대, 예. 이 목보호대하고 허리 디스크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목보호대 하고 나왔어요. 지금 저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꾀병이라는 거고요. 예. 이 정경심 교수의 그 증세는 정형외과는 뼈가 부러지는 데서 이제 치료하는 거고 신경외과가 이제 뇌 쪽을 하는 건데요. 이 뇌경색은 뭐냐면 뇌에 그 혈관이 막혀서 뇌 조직이 괴사하는 겁니다. 아이쿠야. 그래서 이런데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에도 예. 뇌출혈이 한 번 있었던 사람들은 흔적이 남습니다. 이 뇌에. 그래서 CT나 MRI 찍으면 옛날에 다쳤던 것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폐결을 알았을 경우에 엑스레이 그게 남듯이. 그런데 그 정경심 씨가 과거에 그 영국에서 유학했을 때 한번 강도를 만나서 예. 다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뇌종양은 두개골에 종양이 생겨서 그게 이제 압력으로 해서 이제 두통이나 이제 구역질 같은 게 나는 예. 이제 그런 거고. 그런데 이 정경심 씨의 뇌종양이 과연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냐, 양성종양이냐, 음성종양이냐 이게 나오는데 네. 양성종양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 없이 방사선 치료로 가능한 겁니다. 아, 방사선 그러니까 여기 치료로? 이제 진단서라든가 이게 일절 없이 예. 그냥 뇌경색, 뇌종양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또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입원 확인서가 한 걸 보면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 입원 증명서라는 게 있어야 할 것들이 이제 좀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환자 피해 등을 말하며 검찰에도 공개 못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환자 피해 등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면서 검찰에도 공개 못한다는 저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구속 피하려고 뇌종양, 뇌경색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 주장이 저는 맞다고 보고 저는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 주장하는 바는 이게 의료진의 정보가 공개되면은 또는 병원이 공개되면은
취재 경쟁이 과도하게 일어나가지고 병원이 그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더군요. 이야기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진단서가 진실되고 만약에 CT나 MRI 등의 자료가 진실이라고 해가지고 취재 경쟁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본인한테 뭐가 불리하면 병원에 뭐가 불리합니까? 오히려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 병원 측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예. 실제로 아까 박종 의원님이 언급하신 형태의 중증들이 아니라 경증이었는데 조사를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내줬을 경우 그건 의료 윤리에 있어서 심각한 위반이죠. 예. 그러니까 뭔가 거짓말이 있을 때 피해를 입는 것이지 만약에 거짓말이 아니었고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빨리 취재가 되어가지고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안 듣는 게 제일 최선이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아하. 지난번에도 뭐 이해가 안 가는 해명들이 좀 있었지만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 저는 실제로 이제 그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면서 협진으로 이제 이거를 신경외과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이제 그렇게 설명했어요. 변호사 측에서 변호사 이야기했는데 예. 정경심 교수가 정형외과적으로 이렇게 머리 사진을 찍어볼 일이 뭐가 있는지 예전에 아까 박종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10년 가까이도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머리에 뭐 몸에 나쁘다고 알려진 엑스레이를 찍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날 잡아서 진짜 무슨 갑자기 또 신체 검사를 또 이 건강 검진을 한 게 아니라면은 예. 이것도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예. 그러니까 김현성 본장. 지금 상황이 저는 명확하게 서로 해명될 수 있고 명확하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자꾸 갈등으로 돼요. 그러니까 보면 변호인단에서 분명히 이제 검찰과 협의해서 병원명과 의사명을 지웠다 해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김현성 원의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자, 김민지 기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늘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는데, 김현성 부원장과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했던 실제 국회의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관련된 어떤 증명서 같은 것들, 그러니까 검찰의 발표와는 좀 다르게 사전에 변호인단과 상의된 내용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정경심 교수가 지금 진단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쪽 변호인 입장도 들어보니까 검찰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병명, 병원명 다 지우고 내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뭐 가짜 비슷하게 냈다, 허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언론에 어떻게 밝혔는지는 모르지만 검찰의 입장과 분위기가 전달된 거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좀 감정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검찰은 공권력의 집행자입니다. 공권력의 집행자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보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실 수 있지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김현성 부원장, 지금 김종민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러니까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 어찌됐든 그렇게까지 비상식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하. 어떻게 예를 들면 검찰에 내는 어떤 진단서를 그런 식으로 허위로 만들겠습니까? 분명히 의사가 있었을 거고 그걸 발행한 주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신의 성실을 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지 이걸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왜 이게 또 이게 나와서 이런 병원이 어디고 의사가 어디고 이게 또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점점 더 한국 사회의 갈등의 골이 예. 너무 커지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아까 우리 이준석 최고가 잠깐 얘기했는데 아니 진짜 좀 개인의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비상식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지금 정경심 교수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병무청 신체 검사 받기 전에 그냥 심층 검사를 한번 받아보려고 유학 갔다 왔으니까 받았더니만은 무슨 뭐 어떤 병에 의증이 있다는 거예요. 의증. 예. 의심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더니만 그 병원에서 이제 좀 작은 병원이었는데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큰 병원 가가지고 빨리 진단 받으셔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하.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경심 교수가 지금 보여야 할 자세는 정형외과에서 우연한 기회에 뇌종양이나 뇌경색을 알게 되셨으면은 지금 검찰 수사고문관에 빨리 조국 장관도 더 나은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또는 더 나은 진단을 받을 수 있게 상급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최근에 뭐 MRI 같은 거 문재인 케어 되겠다 가서 문재인 케어 혜택을 받으세요. 왜 지금 여기서 검찰이랑 실랑이 하고 있습니까? 좀 더 공신력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아서 그 진단서를 내면은 국민들 제가 봤을 땐 다 납득할 겁니다. 예, 이럴 때 쓰라고 문재인 케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예. 참 이상한 가족이에요. 그 동생도 그렇고 또 부인도 보면은
조국 씨가 이제 장관으로 있을 때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전화해서 신속하게 해달라.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해놓고 지금 6차 조사를 계속 받고 있고 저 같으면 빨리 끝내고 어떤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는데 이렇게 계속 말하자면 침대 축구 비슷하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데 뭘 위해서 끄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조국 장관과 정경심 씨가 마치 본인이 주체가 돼서 주체적으로 뭔가 이걸 꾸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진단서도 그렇고 증명서도 그렇고 표창장도 그렇고 실제로 그 행정 절차가 있고 그 안에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그 결제 라인, 책임 라인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아예 그냥 마치 조국 장관이 동양대도 다 하고, 건국대도 본인이 다 하고, 뭐 의전원도 본인이 다 하고, 서울대도 뭐 거의 본인이 그냥 독점 황제처럼 다 하고, 이런 사람입니까? 병원이면 병원에 의사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거 동양대와 관련된 총장도 있었을 거고, 거기 결재란이 있었을 텐데, 예. 그런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마치 조국이 뭐 신처럼 모든 걸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올바르지 않다. 근데 명확하게 조국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국 전 장관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의사한테 그러면 가짜 진단서 끊어주세요. 라고.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문제는. 밝혀지겠죠. 누군지 알면 예. 바로 전화해봤겠죠, 검찰에서. 예.